오늘은 유아 성교육에 대한 것, 특별히 자위 행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교육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에서도 이렇게 뭐 자위 무슨 여러 가지로 상담을 많이 받아서 그 여러 권의 책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원어선생님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원에서도 시급하고 가정의 엄마들도 시급한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아 성교육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 책을 보면 다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성을 우리가 잘 구가하고 즐겨야 될 성을 시작부터 뭘 좀 잘못하고 뭐 사춘기 때 또 빗나가서 결국은 성을 못 느끼는, 성을 잘 이렇게 아름답고 잘 가꾸지 못하는 성으로 간다면 성교육이란 전체 그림을 놔두고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뭐 제가 성 전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성 시작을 좀 이렇게 시작해야 사춘기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애들이 생길 때까지는 누군가가 잘 지도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애들이 자위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 일단 1차적으로 자위한다는 발견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발견하는 집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발견이 돼서 엄마한테 뭐 전문가 상담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연락 듣는 엄마는, 어떤 엄마는 저한테 와서 울기까지 해요. 우리 딸이 도대체, 아니 벌써부터 제가 도대체 창피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울고 막 굉장히 애한테 강박적으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손을 탁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엄마들 가끔 봐요. 그러면 어머 저건 왜 저러지? 답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애들이 한 2살쯤 되면 대소변 가리게 하면서 기저귀 갈고 이럴 때 이렇게 조금 터치하는 걸로 오감이 제대로 발달된 애는요 알아요. 요게 잠깐 쾌감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 도대체 벌써부터 왜 그러니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애가 수치심 갖게 돼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성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갖게 한다. 그래서 이 시작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애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뭐 귀 긁거나 뭐 이렇게 머리 긁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음경을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졌네, 이런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기 몸 탐색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야단치시면 안 된다. 야단치고 혼내는 집은 애가 수치심 갖고 이제 죄책감 갖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시작이다. 그래서 한 만 2세부터 그래서 성적 놀이 하는 애가 있어요. 성기 자극하면서 그걸 이제 자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굉장히 자위에 심취되어 있다. 어떤 애는 어쩌다 한번 잘 때 잠깐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정말 남보기 창피스럽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모서리에 막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심취해서 하고, 그쵸. 사람 있는데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몽롱해 있고 이러면은 일단 남하고 상호작용 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애들이 왜 자위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를 한번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 같고 여러분하고 나눠야 돼. 왜냐하면 이제 환경 조성자가 이제 엄마가 해줘야 되니까, 물론 아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좀 심심하다 이럴 때 합니다. 심심하니까. 왜 자위라는 건 스스로 위로하는 기제로 이제 성기를 만진다 이렇게 되는 거라 심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떤 엄마들 그럼 24시간 걔랑 놀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부엌에서 일할 때 애를 방에다 놔두지 않고
아들 저녁 준비한대. 일어나. 너 뭐 할 거야? 레고? 그래. 그 여기다 엄마 부엌에서 일할 때 볼게. 어머, 레고 집 만드네. 파란 집이네. 이러고 엄마가 계속 관여하면서 저녁하는 엄마 참 지혜롭죠. 예, 놀아도 심심치 않게.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찬스를 좀 많이 이렇게 줄여갈 수 있다. 또는 이제 많이 허전한 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유치원 갔는데 막 복도부터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래서 허전해. 마음이 허전한 애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려고 한다 그래요. 또는 이제 새로운 환경이 상당히 두렵다. 할머니가 갖고 와서 이제 저를 이제 엄마가 늦게 올 때는 할머니가 오는데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야 이놈아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소리가 두렵다. 이럴 때도 혼자 자위합니다. 이런 경우. 또는 동생이 생겼어요. 동생이 생겨서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애 막 젖병 먹이고 또 목욕시키고 분 발라주고 막 하하하고 그러고 애랑 너무 재밌게 놀고 나하고는 별로 안 놀아. 그러면 관심 끌기 위해서 호젓한 데 가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엄마가 깜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 관심 끄는 게 목적이지. 이제 그러거나 성추행을 당한 아이들, 그저 성추행 후유증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 아빠 하는 걸 본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애가 성추행을 당했다라든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벗겨놓고 봤다든지 아저씨가 벗은 걸 보라고 했다라든지 이런 성추행의 경험이 조금 있는 애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애 스스로 자위하는 거랑 상당히 양태가 다른데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개입을 해서 뭔가 이제 걔가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남자애 같은 경우는 막 만지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주로 하는 게 너 이렇게 만지면 그거 떨어져. 이제 고추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죠. 왜 4세부터 애들이 거세 불안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떨어질까 걱정이고 이러는데 엄마가 걸핏하면 너 또 바지에다 손 넣어. 너 그러다 떨어져. 이러면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지 마 이러지 말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다른 활동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손을 좀 쓰는 일을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손으로 뭘 만든다든지. 제일 좋은 종합놀이가 요리 활동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뭐 하자. 너 오이 쓸래? 오이 어떻게 쓸래? 깍둑 썰기 네 맘대로 해. 뭐 그래. 그거 끝나고 나서 뭐 할래? 당근, 사과 이러고서 막 해서 샐러드 한다 그러고 날치고 손을 좀 만지면 손을 좀 활동을 하면 확실히 애가 이제 손 갖고 장난하는 거를 좀 덜 하겠죠. 그걸 뭐 나쁜 소리라고 때리고 이러지 말고 너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요리 활동 하지 말고 이렇게 슬쩍 본 듯 안 본 듯 넘어가면서 우리 이거 만들자, 뭐 차릉놀이 하자. 그럼 어떤 애는 또 우리 나가서 슈퍼에서 맛있는 거 사오자 이러고 이렇게 분위기를 확 전환시킨다든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엄마인데 애가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 그네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 떨어지지 않게 움푹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여자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많이 이렇게 그네 타면서 턱턱 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네 타면 안 내린대요. 그네만 탄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접촉을 하면서 얘가 묘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엄마가 그 그네 있는 놀이터가 그네가 있는 데는 안 가고 그네 없는 놀이터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로웠다. 그리고 집에서도 하려고 그러면 엄마하고 사인을 하기로 했대요. 그거 하고플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사인을 줄래? 그러면 엄마가 알아듣고 너랑 같이 같이 할 수 있는 걸 할게. 이렇게 엄마가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몇 년 전 상담인데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이렇게 읽어주면요. 책을 이렇게 펴놓으면 애들이 다 선생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남학생 하나애가 늘 그러면 벌써 책 한 장 딱 넘기면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 활동이 다 끝날 때까지 바지 안에 손을 넣으니까 그걸 때 선생님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무안 주고 야단치지 말래서 그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걔 이름을 부르면서 나중에 너 이리 와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네가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책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인을 주자. 내가 이런 사인을 하면 너는 바지에서 손을 빼는 거야. 이건 너랑 나랑 밖에 몰라. 딴 애들은. 그래서 선생님 책 읽어줄게. 책 읽어줄 때 네가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면 선생님은 요렇게 할 거야. 요렇게 하면 이건 너 보란 뜻이야. 요거는 바지에서 손을 빼라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애가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둘 간의 약속 이런 거 되게 즐거워해요. 유치원 때.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책 읽는데 애가 손이 쓱 들어가길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보고선도 저거 내 사인인데 손을 뺄까 말까 문적문적 하다가 빼더래. 그래서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안 하더래요. 세 번째 날 하니까 또 들어가더래. 그래서 또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6개월 했대요. 6개월 하니까 손을 안 넣는다. 그 선생님 내가 칭찬해 줬어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애 무안 안 주면서 책 읽는 활동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서 애들이 좀 조용하고 나만의 시간 이럴 때 이렇게 바지에 손 넣고 그쵸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원 선생님도 너무 무안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지도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회를 통해서 그럼 언제부터 성교육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5세는 성교육 해야 된다. 왜? 남녀 차이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유치원만 해도 성교육 전문가들이 유치원만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만 다니는 선생님 있고 거의 전문화됐어요. 성교육은. 왜냐하면 이게 가르치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성교육을 좀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는 고추인데 엄마는 왜 없어? 뭐 이렇게 시작해요 성교육이. 그러면 있다 없다가 무슨 마치 굉장히 우수하고 없는 사람이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은 엄마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엄마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미 성인이 돼서 그냥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이럴 때 지도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Nope. 그래갖고 이러면 당황하고 울고 막 애 손 때리고 이러는데 이런 질문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는 고추인데 엄마는 왜 없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고추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고추처럼 여자도 고추가 있어. 우리 이제부터 고추란 말 하지 말자. 남자는 너같이 생긴 이렇게 돌출된 거는 음경이라고 엄마도 있어. 근데 너네같이 돌출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음순 그래. 그래서 똑같은 거 기능을 하지만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지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뭐 바보 같고 이러지 않는 거야 라고 이제 성교육에 피스가 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성적으로 우리는 차이가 있고 다른 걸 인정해 주자 하는 엄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용어도 무슨 고추니 잠지니 무슨 소중이니 이렇게 이상한 닉네임 쓰지 말자. 그렇다고 2살짜리한테 뭐 음경 이런 얘기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3살도 못 알아들어요. 음경 음순이 저게 무슨 뭐 이태리 말인가 러시아 말인가 하니까 어렸을 때 잠지 고추 뭐 찌찌 그러면 그렇다고 가고 이제 밝게 알아들을 이제 유치원 때는 자, 그럼 음경이라고 하고 음순이라고 한다. 이래도 돼. 우리가 까까 맘마 하다가 밥 주세요. 김밥 먹을래? 뭐 새우깡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돼서 용어 하셔도 된다. 그 용어가 이렇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 그랬을 때도 뭐 엄마 애가 어떻게 생겨? 그러면 또 엄마가 하늘에 별을 보고 동생 달라 그래서 별 보고 동생 이렇게 wrong information은 가장 안 좋다고 그러죠. 성교육에서는 엉터리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어떤 애 배꼽에서 애가 나온다 그래서 자기만 배꼽에서 나오는 걸 고등학교 때 알았다는 애를 내가 봤다고요. 그래서
어머, 저건 어디다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만 배꼽에서 애가 나온다? 일본 교과서만 해도 저기 어린애들 초등학교한테 엄마 애기가 어디다 나와? 그러면 그래, 오줌 나오는 길하고 똥 나오는 길이 따로 있듯이 그 사이에 길이 있단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가 나온다, 이렇게. 그 연령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엉겹결에 엉터리로 얘기하고 그게 진짜처럼 어떤 집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건 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성교육이 사실은 새롭게 이제 이렇게 원래대로 하려면 엄마가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성교육을 받은 엄마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한다면 유치원에서 남자애가 치마 들치기 해서 막 난리 나잖아요. 애가 울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럼 그 남자애 물어보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그냥 just 호기심으로 그랬는데 뭐 난리가 나고 엄마들 오고 막 그 치마 들치기는요 유아 성추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형사사건으로 어떻게 걔를 뭐 이렇게 뭐 사건 처리는 할 수 없지만 결국 누구다? 그런 거 유아 성추행이다. 치마 들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가르친 부모가 그쵸?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다. 엄청 당황스럽게 오라가라 하고 엄청 당황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성적인 충동 애들도 그래. 보고 싶은 거야. 치마 안이 어떤 애는 들어서 팬티까지 벗겨갖고도 난리가 나고 아이고 뭐 해마다 왠 줄 알아요? 요새 그 스마트폰을 일찍 주잖아요. 그래서 일찍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누르다가 뭐가 나오면 남자애들은 그 되게 궁금해. 자꾸 보면 자꾸 보게 되면서 나중에 욕구가 나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치마를 들친다든지 팬티까지 벗기는 일을 그거는 원래 그 야동 보고 그런 거 보면요.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꾸 보게 돼. 중독성이 되고 그러다가 이게 혼미한 상태가 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모르다가 나중에는 그 욕구가 확 나오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성충동이 성추행으로 그냥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유치원에서 애들 치마 들추기 이거는 유아 성추행으로 뭐 난리도 아니에요. 회의하고 운영위원회까지 모이고 뭐 그 엄마는 완전히 빌려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적 자기결정 아니면 경계선 교육을 해야 돼요. 이 경계선 교육은 뭐냐면 아빠가 막 딸 뽀뽀하는데 잘 때 뽀뽀하는 거 싫고 이제 딸이 그렇게 뽀뽀를 아무 때나 하는 걸 싫어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아빠랑 약속을 했어. 그렇죠? 딸이 오케이 하기 전에 아무 때나 막 볼에다 키스하는 거 싫다. 이러면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아빠가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술 많이 먹고 들어와선 취한 김에 우리 딸이 이뻐 그러고선 자는 애를 막 뽀뽀하고 깨우면은 그 딸이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게 되죠. 이런 거는 경계선 교육에서 상당히 얘가 혼란스러워진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삼촌이 싱가포르 갔다 와서 인형을 많이 사왔는데 막 너무너무 인형 보고 좋아하는데 뽀뽀를 안 해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저 삼촌 가서 고맙다 그러고 뽀뽀 좀 해줘라. 이거는 그 딸의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켜주셔야 돼. 걔가 인형은 너무 좋지만 삼촌의 뽀뽀는 싫거든.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뭐 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싫은데 우리 어른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뽀뽀해줘라. 이런 일도 하지 않으셔야 돼.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이때부터 있는 거다.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은 소중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싫다는데 이미 아빠는 뽀뽀하고 인형 사준 건 고마운데 싫다는데 외삼촌한테 뽀뽀하라고 하고 이런 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배우고 어떤 경계선 교육에서 많이 얘가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네가 여자 치마를 들춰보고 싶지만 걔가 싫다 그러면 치마를 들치면 안 되는 거야. 왜? 걔 몸은 걔가 소중해서 걔가 예스 노 하기 전에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도 생각해봐라. 보여주기 싫은데 누가 베껴서 봤다. 그럼 넌 기분 좋으니? 너도 싫은 것처럼 걔도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선 교육을 사실은 유치원에서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같이 했을 때 애가 이제 이렇게 교육되는 거죠. 집에서는 막 하고 원에서는 가끔 뭐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 오고 뭐 싫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말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너무 교육이 허공인 거라고 내가 책에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런 사람이요, 애한테는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통계로 나왔어요. 아주 가까운 형제, 자매, 삼촌, 이렇게 아버지 이런 사람이 그랬어요. 통계로는. 그래서 싫어요,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미 다 성추행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알고선 애가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키우려면 이때 이제 그런 경계선 교육, 내 몸 내가 지키는 교육을 엄마가 또 유치원의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용어 알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거죠. 자위하는 그 자체보다는 저 조용한 데 가서 해야 되는 사적인 거니까. 그래, 프라이빗한 건데 거실에서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프라이빗한 데 가서 해야 되고, 또 너 몸이지만 거기에는 세균이 이렇게 들어가서 몸 안에서 세균이 이렇게 번창하면 네가 건강이 위험하니까 손을 닦아야 된다. 이런 거 정도 가르쳐 주는 걸로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어려서 이런 성충동을 갖는 애들은 나중에 그 성충동을 이렇게 건설적으로 남하고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폭행,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충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노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노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언격결에 그냥 넘어가고 애를 한번 그랬다고 막 따라다니면서 엎어놓고 이미 그 죄의식을 심어준 애들은요, 하다가 엄마 보면 손 빼고 막 저 놀란 가슴 쓸어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시하면서 안 보는 데서 계속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춘기 되잖아요. 요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증이 나오고 menstruation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애들은 menstruation 나오는 걸 다 들었으니까 놀라지 않는데 남자애들도 이제 몽정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애는 울고 당황해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성적인 경험, 첫 경험을 13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피임하는 애가 한 50%밖에 안 되는데 외국은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한 12세부터 첫 경험하는데 점점 갈수록 나이가 20세 이후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의 다 90% 이상이 피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봐요. 제가 유아 성교육 자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냐면, 어려서 유아 성교육에 대한 엄마 나름대로 철학이 없잖아요. 사춘기 된다고 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전체 틀 안에서 엄마가 유아 성은 어떻게 내가 어프로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남자애들은 야동 다 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PC방 가서 어떤 아저씨가 그쵸 주민등록증 내고 야동 보는 거 애들이 야야야 여기 이상해 그러면 다 등 넘어서 다 봐요. 남자애들 다 봐요. 제가 알아요. 다 보고 여자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팬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여자도 남자 야동 같은 팬픽인데 맨 처음 스토리텔링처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야동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엄마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채팅 앱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찍어서 보내고 뭐 교환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하고 협박도 당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채팅 앱 깔고 뭐 한다 이러면 이거 사춘기 되면서 엄청 이거는 범죄, 그죠? 여러 가지로 연루되면서 뭐 한번 꿈도 못 꿔보면서 이 성에 대한 윤리라든지 도덕관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이미
자기 몸을 사진 찍어 보내고 협박받고 조건 만남해서 막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도 제 교양에서 성교육을 조금 외국 거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짓궂게 여러분들이 중고생들한테 성교육을 한다면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제 써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약수를 하셔 시험하면요. 피임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중고등학생한테. 왜냐하면 자기 몸 갖고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건 안 돼, 저건 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를 언제까지 따라다니겠느냐고요. 이게 힘든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성교육은 그래서 책임교육이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책임져야 돼. 6학년짜리가 임신하고 엄마 몰래 낙태하고 그런 일을 몇 번 하다가 엄마가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엔 무수히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 안 돼 소리만 할 게 아니라 피임도 알려주고 콘돔의 중요성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줘. 왜냐면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 자위할 때부터 야단치고 당황해하고 애를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서 액티비티를 많이 주고 그때 어떤 자위가 사춘기의 성행이랑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가 유치원부터 남녀 차이 엄마 왜 꽃이 없어서부터 음경 음순 가리키고 나오는 길이 있단다 이런 거 서서히 연령에 맞는 성교육 책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 보다가 뭐 이렇게 다 나오죠. 그림이.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그때 엄마가 얘기해주고 그렇게 슬기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년별로 성교육 그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고 성교육은 책임 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경계선 교육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남한테 뭘 어떻게 할 때 너도 네 몸 보여주기 싫은 것처럼 남의 몸 함부로 보는 거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를 분명히 집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그러다가 엄마 불려가고 하여튼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다음에 하기에 늦는다. 그래서 지금 유아 성교육에서는 굉장히 미국 책에는 간단히 써요. 당황해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돼서는 하지 말고 네 방 가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손은 좀 닦고 하자. 이렇게 굉장히 긴 얘기 안 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건 프라이빗한 거니까 네 방 가서 하는 거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전부 내가 이렇게 사춘기 성하고 막 대학생들 성교육에서 얘기했던 걸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엄마들 자체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적인 얘기만 나오면 쉬쉬거리고 그냥 감추기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굉장히 좀 다루기 껄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용기를 내서 또 원장 선생님들이 너무 원하니까 엄마들도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원해서 하는 거랑 잘 보조를 맞춘다면 올바른 성으로 애들이 아름다운 성을 갖고 평생 잘 즐기고 그저 국가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